아침 해가 쨍하게 쏟아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나는 커피를 마셨다. 65년, 꽤 긴 세월이다. 60평 아파트, 몇몇 주식, 그리고 서울 근교 토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며 모은 돈이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꽤 괜찮은 재산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내 노후 자금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들 민준과 딸 유진이 잘 자라서 갚을 만큼의 효도를 하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었다. 민준은 건축사무소 대표이고 유진은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민준은 워낙에 성격이 급해서 사업을 크게 해보고 싶어 하는 눈치였고 유진이는 좀 더 신중하고 현실적인 성격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도 없는 모범적인 자녀들이었다. 아빠, 오늘 아버지 친구분 오시는 거 기억하시죠? 아내, 지영이 부엌에서 나와 내게 묻는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이다. 젊을 때는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했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하다. 당연히 기억하지. 김 회장님 오시면 뭐라도 제대로 대접해야지.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김 회장은 내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분으로 건설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다. 그는 내게 많은 조언을 해주고 가끔씩 투자 기회도 줘서 내 인생에 꽤 큰 영향을 미쳤다. 김 회장님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 좋게 보이셔야 해요. 지영은 내 어깨를 톡톡 치며 말했다. 그녀는 항상 나를 신경 쓰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길 바랐다. 알고 있다. 신경 쓸 테니까.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녀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말들을 자주 하지만 그 안에는 나를 향한 깊은 애정과 걱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때 민준이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넥타이를 흐트러뜨린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아빠, 김 회장님 도착했어. 지금 올라와.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해 보였다. 그는 평소에 나에게 반말을 하지만 중요한 일에는 존댓말을 쓰는 버릇이 있었다. 어휴, 허둥지둥 뭘 그래? 천천히 올라가라. 나는 웃으며 민준을 다그쳤다. 그는 겉으로는 쿨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녀석이었다. 우리는 김 회장을 거실로 안내하고 상견례를 하듯이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다. 김 회장은 여전히 푸근하고 인자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박 씨, 얼굴이 점점 좋아지셨습니다. 김 회장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는 예전과 다름없이 활기차 보였다. 김 회장님도 건강하시군요. 덕분에 이렇게 뵙게 되니 기쁘네요. 나는 김 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내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다. 김 회장과의 만찬은 무척 즐거운 분위기였다. 그는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가끔씩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는 옆에서 김 회장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메모하고 있었고 유진이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아, 박 씨 아드님 건축사무소 대표라고 들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뛰어나군요. 김 회장은 민준을 바라보며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버지 닮아서 경영 감각이 좋다고 하시니 정말 기쁩니다. 민준은 억지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아드님, 정말 대견하군요. 그런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것 같던데 혹시 투자 계획은 있으신가? 김 회장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그는 내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고 나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몇몇 투자에 성공하기도 했다. 회장님 말씀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몇몇 곳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민준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좋소.
젊은 사람이 감각이 좋으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김 회장은 민준의 대답에 만족하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민준은 평소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녀석이었다. 나는 그의 야망을 응원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걱정되기도 했다. 아, 유진이, 너는 뭐 하고 지내? 카페는 잘 운영되고 있니? 나는 유진이에게 가볍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게 대답했다. 네, 아빠. 카페는 그냥저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님도 조금씩 늘고 있고요. 유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민준과는 달리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었다. 좋소. 넌 참 꼼꼼하고 성실해서 뭘 해도 잘 해낼 것 같구나. 나는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녀는 내 따뜻한 손길에 기분 좋게 미소를 지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김 회장이 돌아간 후 나는 지영과 함께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나는 식탁을 닦고 있었다. 아빠, 김 회장님은 왜 그렇게 민준이한테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지영은 조용히 내게 물었다. 그녀는 평소에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일에는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김 회장님은 민준이의 사업 수완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너희 아버지도 건설업계에 몸담은 적이 있으니 아버지가 잘 해낼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고. 나는 지영의 질문에 대답하며 말했다. 아빠는 민준이가 돈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조금 걱정돼요. 지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민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욕심이 부도덕한 결과를 초래할까 봐 염려하는 것 같았다. 민준이는 아직 젊으니까.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야. 나는 지영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사실 나도 민준의 욕심이 걱정되기도 했다. 아빠는 민준이를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못된 짓을 해도. 지영은 내게 씁쓸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유진이도 잘 생각해야 해. 민준이에게 휘둘리지 말고. 나는 지영에게 유진이를 잘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유진이는 민준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에 민준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있었다. 알겠어요, 아빠. 지영은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나는 민준을 만나러 그의 사무실로 갔다. 그는 건축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 보였다. 아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준은 나에게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는 예전보다 더 냉정해진 것 같았다. 별일은 아니고 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러 왔어. 나는 민준의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사무실은 깔끔하고 세련되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아, 사업은 그냥저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네요. 민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혹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어? 나는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담보가 부족해서 거절당했습니다. 민준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담보가 부족하다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빠 명의로 된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민준은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하는 듯 했다. 나는 민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 뭐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격앙된 목소리로 민준을 다그쳤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다. 나는 민준의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아 제대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를 잃게 될 수도 있었다. 나는 지영에게 전화해서 민준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나를 위로했다. 아빠,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 당장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해요. 지영은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지영의 조언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로 했다. 변호사는 민준의 행동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고 민준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나는 민준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민준은 전화로 나에게 소리쳤다. 그는 나를 비난하며 감정적으로 항의했다. 내가 힘들었다는 건 변명이 안 돼. 내 행동은 명백한 불법 행위야. 나는 단호하게 민준에게 말했다. 아빠,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아빠한테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민준은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이해해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내 행동을 용서할 수는 없어. 나는 민준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민준과 나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나는 그에게 소송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유진이는 민준과 나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그녀는 민준을 변호하기도 하고 나를 위로하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아빠, 제발 민준이랑 화해하세요. 이렇게 싸우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유진이는 나에게 간곡하게 말했다. 유진이, 너도 민준을 너무 믿는 것 같아. 내가 민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나는 유진이에게 씁쓸하게 말했다. 아빠, 민준이도 힘들어해요. 아빠처럼 이해심 많은 분이 되어주세요. 유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유진이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민준에게 소송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소송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민준은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큰 손해를 보았고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다. 변호사는 민준의 재정 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법원에 민준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아빠, 저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은 법정에서 나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나는 민준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법원은 민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민준이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받으려 한 행동이 비록 불법 행위이지만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나는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느꼈다. 법원은 돈 많은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냉정했다. 아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빠는 항상 옳았어요. 유진이는 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유진이, 너도 민준을 너무 옹호하는 것 같아. 내가 민준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나는 유진이에게 씁쓸하게 말했다. 소송이 끝난 후 나는 민준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는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고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아빠를 너무 실망시켜 드렸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내가 잘못한 건 분명해.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민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저는 앞으로 아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민준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민준과 다시 화해하게 되었다.
그는 건축사무소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나는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민주는 나에게 연락해서 자주 식사를 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우리는 예전만큼 가깝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나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나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지만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사건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다. 나는 돈 때문에 가족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깊은 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나는 쓸쓸하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